바람에 날린 계약서가 소은의 발밑에 떨어진 순간, 서류에 적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소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조항, 설마 이건 우리 아빠가 당했던 그 사기 방법과 똑같잖아.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며 몇 년 전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사기에 당해 모든 걸 잃을 뻔했던 아버지의 절망적인 얼굴, 몰래 눈물 흘리던 어머니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500억 원이라고? 이런 큰 돈이 이상한 조항 때문에 날아간다고?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소은의 마음속에서는 강한 의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절대 안 돼. 누군가는 이걸 막아야 해. 12살 소녀의 작은 어깨에 거대한 운명이 내려앉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무료니까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새벽 5시 경기도의 오래된 재래시장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찬 공기가 시장 골목 사이를 스며들고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새벽이었지만 이미 몇몇 가게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일찍 문을 여는 곳은 시장 입구 근처에 자리 잡은 작은 반찬 가게였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벌써부터 김치를 담그는 소리와 냄비에서 나는 찌개 끓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소리들 사이로 작고 맑은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쌀쌀하니까 김치찌개용 김치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뉴스에서 오늘 비 온다고 했거든요. 12살 박소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소은의 목소리에는 또래보다 훨씬 성숙한 면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김치를 포장하던 손을 잠깐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소은이가 벌써 그런 걸 다 생각하네. 정말 기특해. 소은은 수줍게 웃으며 창고에서 포장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몇 년째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 능숙했어요. 실제로 소은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훨씬 전부터 부모님의 반찬가게 일을 도와왔거든요. 처음에는 간단한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계산이나 포장까지 혼자서도 척척 해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소은아, 오늘도 학교 끝나면 바로 올 거지? 아버지가 큰 냄비에 국을 끓이면서 물어보셨어요. 소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가방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놀거나 학원에 가는 대신 소은은 항상 가게로 돌아와야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서운했지만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뜨고 시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과 출근 전 간단히 밑반찬을 사가는 직장인들로 가게 앞이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은은 학교에 가기 전까지 계산대 앞에 서서 부모님을 도왔어요. 아저씨 무생채 500g이랑 콩나물 무침 500g 해서 총 5,000원이에요. 10,000원 주셨으니까 5,000원 거슬러 드릴게요. 소은은 계산기를 누르지도 않고 정확한 금액을 말했습니다. 손님은 신기한 듯 웃으며 거스름 돈을 받아갔어요. 소은의 이런 능력은 이미 시장에서 유명했거든요. 복잡한 계산도 머릿속으로 순식간에 해내는 암산 천재로 불렸을 정도였습니다. 어머, 우리 소은이 또 맞췄네. 정말 신기해. 계산기보다 빨라. 단골 아주머니가 감탄하며 말씀하시자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은은 손님들의 얼굴도 한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사갔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왔는지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어요. 김 아주머니, 지난주에 사가신 멸치볶음 어떠셨어요? 오늘은 새로 만든 시금치나물도 맛있어요. 소은의 말에 김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 때문에 단골 손님들은 소은이 있는 날을 골라서 오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학교에 가야 할 시간이 되자 소은은 앞치마를 벗고 책가방을 메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처럼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가게가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소은아, 학교 잘 다녀와. 오늘 수학 시험이라고 했지? 우리 딸 실력이면 100점 맞을 거야. 어머니의 격려에 소은은 밝게 웃으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무거운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몇 년 전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가게를 잃을 뻔했던 그 끔찍한 기억 말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누군가의 달콤한 제안에 속아서 큰 돈을 투자했다가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가게 권리금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모아둔 적금까지 모두 날아갈 상황이었죠. 며칠 동안 아버지는 잠도 못 자고 방 안을 서성거리셨고 어머니는 몰래 울고 계셨어요. 어린 소은이었지만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장 상인의 분들의 도움과 간신히 찾은 법적 허점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일은 소은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소은은 어른들의 계약서나 서류에 유독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부모님이 또다시 속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소은은 곧장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집에 가거나 놀이터에서 놀았지만 소은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가게에 도착하니 오후 손님들로 제법 붐비고 있었습니다. 소은아, 왔구나. 오늘 수학 시험 어땠어? 100점 맞은 것 같아요. 너무 쉬웠어요. 소은은 책가방을 가게 한쪽 구석에 놓고 곧장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는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들을 맞았어요. 숙제는 손님이 없는 틈틈이 하면 되었거든요. 할머니, 오늘은 어떤 반찬 드릴까요? 며칠 전에 사가신 콩자반 맛있으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새로 만든 것도 있어요. 우리 소은이가 기억하고 있네. 그럼 콩자반이랑 시금치나물도 좀 주렴. 소은은 능숙하게 반찬을 포장해드리고 계산까지 마쳤어요.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하루가 금세 지나갔습니다. 해가 기울어지고 시장의 하루도 서서히 마무리될 시간이 되었어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나서 소은은 가게 정리를 도왔습니다. 진열대를 닦고 바닥을 쓸고 내일 준비할 재료들을 체크하는 일까지. 비록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소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소은은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그녀의 평범하고 소중했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반찬 가게는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학교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계산대 앞에 서서 부모님을 돕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날씨가 좋아서인지 평소보다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깍두기 1000g이랑 멸치볶음 500g에서 7,000원이에요. 소은이 능숙하게 계산을 하고 있을 때 가게 앞 골목에서 다소 낯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 이 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양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반찬 가게 바로 앞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옷차림새나 분위기로 봐서는 분명 이 시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았어요. 소은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여성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에 고급스러운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말투도 또박또박 정확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부사장님, 계약서 최종 검토 완료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의외로 크게 들렸어요. 아마도 주변이 시끄러워서 목소리를 높인 것 같았습니다. 소은은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건네주면서도 귀를 기울였어요. 어린 나이지만 어른들의 중요한 대화에는 항상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계약 서명은 내일 오전 9시로 확정됐습니다. 회장님도 오늘 중으로 최종 결제하신다고 하셨고요. 그 여성은 정혜린이었습니다. 대기업 동훈그룹의 법무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오늘 중요한 계약건으로 이 근처까지 업무차 나온 것이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바로 회사로 돌아가야 했지만 갑자기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려고 들른 참이었습니다. 계약 금액 확인해 드릴게요. 계약금이 50억 원이고 총액은 500억 원 맞습니다. 5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소은의 귀에 들어왔어요. 소은은 깜짝 놀라서 정혜린을 바라봤습니다. 시장에서 평생 살아온 소은에게 500억 원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부모님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을 생각해 보면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정혜린은 통화를 하면서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잠깐 의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가방의 지퍼가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안에 있던 서류들이 조금 보였어요. 마침 그때 바람이 불면서 가장 위에 있던 계약서의 첫 페이지가 살짝 날려서 소은이 있는 쪽으로 흘러왔습니다. 소은은 반사적으로 그 서류를 주워들었어요. 정혜린에게 돌려주려고 했는데 서류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오면서 발걸음이 멈춰버렸습니다. 계약서 제목 부분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쪽에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려니 했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 조건 중에서 매도인은 계약 체결 즉시 모든 권리를 양도하며 추후 이의제기 불가라는 문구가 소은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소은은 순간 몇 년 전 아버지가 당했던 사기 계약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조항이 있었어요. 일단 계약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당시 아버지는 그 조항 때문에 큰 손해를 볼 뻔했었거든요. 이상하다. 이 조항은 너무 일방적이야. 소은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그동안 부모님의 장사를 도우면서 여러 가지 계약서를 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또한 아버지가 사기를 당한 뒤로는 계약 관련 서류에 더욱 민감해져 있었어요. 계약서를 더 자세히 보니 다른 이상한 점들도 발견됐습니다. 계약 상대방의 주소가 해외로 되어 있었고 회사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외국 회사였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계약금 50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받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계약금을 먼저 주려고 하지? 뭔가 이상해. 소은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동안 시장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렇게 큰 금액의 계약에서 상대방 정보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였어요. 정혜린이 통화를 마치고 소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은은 서둘러 계약서를 그녀에게 건네주었어요. 아, 고마워요. 바람에 날아갔네요. 정혜린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받았지만 소은의 표정이 심각한 것을 보고 의아해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나요? 소은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어른의 일에 어린아이가 끼어들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을 때의 그 절망적인 표정이 떠오르면서 용기를 냈어요. 이 계약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정혜린은 깜짝 놀라며 소은을 바라봤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계약서를 보고 이상하다고 말하다니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 조항이요. 추후 이의제기 불가라는 부분이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요. 우리 아빠도 예전에 이런 계약서 때문에 큰일 날 뻔했거든요. 소은의 진지한 목소리에 정혜리는 다시 한번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평소에는 대충 넘어갔던 부분이었는데 소은의 지적을 듣고 보니 정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소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큰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계약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누군가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혜린이 떠난 후에도 소은의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계산대에 서서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아까 본 계약서의 내용이 계속 맴돌았어요. 특히 그 일방적인 조항들과 이상한 계약 조건들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소은아, 오늘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소은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계산을 잘못할 뻔했던 것입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소은은 대충 둘러댔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아까 그 계약서가 떠올랐거든요. 혹시 정말 문제가 있는 계약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고작 12살인데. 소은은 자신의 나이와 처지를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리 계약서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해도 12살 아이의 말을 누가 진지하게 들어줄까요? 더군다나 그건 어마어마한 금액이 오가는 대기업의 계약이었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소은은 계속 딴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소은아,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소은은 잠깐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빠, 만약에 어떤 계약서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게 정말 큰 회사의 중요한 계약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소은을 바라봤어요. 몇 년 전 자신이 사기를 당했던 일이 떠오르면서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지? 그냥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요. 아버지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소은아, 아빠가 예전에 사기를 당했을 때 기억나지? 그때 만약 누군가 미리 알려줬다면 아빠가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거야. 설령 그게 어린아이의 말이었다고 해도 말이야. 아버지의 말에 소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어른들의 일에 아이가 나서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용기를 내는 것도 필요해. 다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그날 밤 소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고민했습니다. 정말 그 계약에 개입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소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동훈그룹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검색 결과 동훈그룹은 정말 큰 회사였고 최동훈 회장은 꽤 유명한 기업인이었어요. 이런 큰 회사에서 정말 이상한 계약을 하려고 할까? 소은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자신이 아직 어려서 계약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학교에 가서도 소은은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도 자꾸만 어제 본 계약서가 떠올랐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였어요. 소은아, 요즘 왜 이렇게 멍해? 무슨 걱정 있어? 가장 친한 친구인 지연이가 물어봤어요. 소은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나한테 말해봐. 소은은 친구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간단히 얘기해 봤어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빼고 그냥 이상한 계약서를 봤다는 정도로만 말했습니다. 그러면 신고하면 되잖아. 경찰서나 아니면 구청에. 지연이의 단순한 대답에 소은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소은은 알고 있었거든요. 학교가 끝나고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은은 우연히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시는 구청 공무원 김 아저씨를 만났어요. 김 아저씨는 소은네 가게의 단골 손님이면서 동시에 시장 상인회와도 친분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소은아, 학교 끝났구나. 오늘은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야? 김 아저씨의 다정한 물음에 소은은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러다가 문득 용기가 났습니다. 아저씨, 혹시 동훈그룹이라고 아세요? 동훈그룹? 물론 알지. 꽤 큰 회사잖아. 왜? 소은은 심호흡을 하고 김 아저씨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계약서를 우연히 보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조항들을 발견한 것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김 아저씨는 소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은아, 내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이상한 점들이 많네. 특히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의 계약이라는 부분이 가장 의심스러워. 페이퍼 컴퍼니가 뭐예요? 실체가 없는 가짜 회사라고 보면 돼. 보통 돈을 빼돌리거나 탈세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지. 김 아저씨의 설명을 들은 소은은 더욱 확신이 섰어요. 역시 그 계약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동훈그룹 회장님께 직접 알려드리는 게 좋겠어.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회장님을 만나느냐는 거지. 김 아저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갑자기 손가락을 튕겼어요. 아, 맞다. 최동훈 회장이 가끔 이 근처 맛집에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 소문으로는 소박한 음식을 좋아하셔서 가끔 재래시장 근처 식당에 오신다고 하던데. 소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회장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을 거야. 일단 그 식당 근처에서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겠네. 소은은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떻게든 회장님을 만나서 이 사실을 알려드리겠다고 말이에요. 김 아저씨로부터 정보를 얻은 소은은 그날부터 매일 학교가 끝나면 시장 근처 식당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최동훈 회장이 자주 온다는 작은 한식당은 시장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진 골목 안에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동네 식당이었지만 음식 맛이 좋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소은은 부모님께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서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위험하다며 말리시던 부모님도 소은의 진지한 마음을 알고 나서는 조심스럽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다만 절대 무리하지 말고 위험한 상황이 되면 즉시 돌아오라고 당부하셨어요. 소은아, 정말 조심해야 해. 회장님 같은 분은 아무나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떻게든 회장님을 만나서 계약서의 문제점을 알려드리겠다고 말이에요. 이틀째 되는 날, 소은은 평소처럼 그 식당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교 숙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식당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소은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저분이 최동훈 회장님일까요? 인터넷에서 본 사진과 비슷해 보이긴 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경호원이나 비서 같은 사람들이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그 남성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소은은 망설이며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식당은 그리 크지 않아서 금세 그 남성을 찾을 수 있었어요.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서 메뉴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과연 저분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도 될까요? 만약 회장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죠? 아니면 회장님이 맞다고 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실까요? 아니야, 용기를 내자.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 소은은 심호흡을 하고 그 남성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확실히 인터넷에서 본 최동훈 회장의 사진과 닮아 보였어요. 혹시 최동훈 회장님이신가요? 소은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그 남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온화한 인상의 얼굴에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맞습니다만 혹시 누구세요? 역시 최동훈 회장이었습니다. 소은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는 박소은이라고 합니다. 근처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집 딸이에요. 회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최동훈 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소은을 바라봤어요. 12살짜리 아이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그보다도 소은의 진지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인지 들어볼까요? 우선 앉으세요. 회장이 앞자리를 가리키자 소은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리고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가게 앞에서 정혜린이라는 분이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우연히 계약서를 보게 됐는데 이상한 조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은은 기억하고 있는 계약서의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특히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의 계약이라는 점, 일방적인 권리 양도 조항, 그리고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는 이상한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비슷한 계약서 때문에 사기를 당할 뻔한 적이 있어서 그런 조항들을 보면 금세 알아볼 수 있어요. 회장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소은이 말하는 계약 내용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했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12살 아이가 지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그 계약서에서 상대방 회사 이름을 기억하나요? 네, 확실하지는 않지만 글로벌 뭐뭐 인베스트먼트 같은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소가 K만 제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동훈 회장은 깜짝 놀라며 소은을 바라봤어요. K만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굳이 그런 곳에 회사를 두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소은 양, 혹시 그 계약이 언제 체결될 예정인지도 들었나요? 네, 내일 오전 9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오늘 중으로 최종 결제를 하신다고도 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실제로 내일 오전에 중요한 해외 투자 계약 서명이 예정되어 있었고 오늘 오후에 최종 검토를 할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소은이 말하는 내용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계약 조건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은 양이 본 그 계약서가 정말 우리 회사 것이 맞나요? 네, 동훈그룹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정혜린 팀장님이 부사장님과 통화하면서 회장님 얘기도 하셨거든요.
회장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소은의 말이 사실이라면 회사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부사장과 법무팀장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어요. 소은 양,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네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죠? 아니요. 부모님과 김 아저씨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회사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거든요. 소은 양 덕분에 큰 문제를 미리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과연 누가 왜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오전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소은은 회장님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신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과연 이 복잡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소은과의 만남을 마친 최동훈 회장은 곧바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유롭게 식사를 마치고 갔을 텐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12살 아이의 말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내용이었거든요. 회장실에 도착하자마자 최동훈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내일 서명 예정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계약서를 당장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이상우 부사장님과 정혜린 팀장을 따로따로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분을 먼저 뵙겠습니까? 우선 계약서부터 보고 정혜린 팀장을 먼저 불러주세요. 비서가 나간 후 회장은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소은이 말한 내용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K만 제도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부분이 가장 의심스러웠어요. 얼마 후 비서가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회장은 평소와 달리 계약서를 아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소은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자세히 보니 정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이 조항은 언제 들어간 거지? 계약서 중간 부분에 있는 권리 양도 조항은 명백히 회사에게 불리한 내용이었어요. 또한 계약 상대방인 글로벌 K만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의 정보도 의심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회사 주소는 K만 제도의 사서함 번호였고 대표자 정보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야. 회장이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정혜린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네, 내일 서명할 계약건으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회장은 일단 정혜린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소은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혜린도 이 일에 연관되어 있을 테니까요. 이 글로벌 K만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정혜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고 대답했습니다. 이상우 부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회사입니다. 해외 투자 전문 기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회사 정보가 너무 부실한 것 같은데요? K만 제도 사서함 주소라니. 그 부분은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부사장님께서 괜찮다고 하셔서 정혜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회장은 그녀의 반응을 보면서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린은 이 음모의 주동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며칠 전에 시장 근처에서 이 계약건으로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나요? 정혜린은 깜짝 놀라며 회장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신 걸까요? 네. 어떻게 아셨습니까? 누군가 그 통화를 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회장의 말에 정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계약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회장님,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회장은 소은이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권리 양도 조항의 문제점, K만 제도 페이퍼 컴퍼니의 위험성, 그리고 계약금, 선지급의 이상함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정혜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검토했던 계약서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회장님,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제가 처음에 받은 계약서와 지금 계약서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처음 버전에는 이런 조항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회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중간에 계약서를 바꿔친 것일까요? 언제부터 계약서가 바뀐 것 같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종 검토를 위해 부사장님께서 가져가신 후부터인 것 같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상우 부사장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거든요. 정혜린 팀장, 혹시 이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본 적 있나요? 아니요. 부사장님께서 단순한 투자 유치라고 하셔서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급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만약 이 계약대로 진행된다면 회사의 핵심 자산 대부분이 해외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자산들을 헐값에 넘기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야. 회사를 통째로 넘기려는 계획이었던 거지. 회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소은이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내일 아침에 회사를 잃을 뻔했던 것입니다. 회장님, 그럼 이 계약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혜린의 질문에 회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취소해야죠. 하지만 문제는 이상우 부사장이 이미 계약금 50억 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회계팀에 확인해 보니 이미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였어요. 이상우 부사장의 승인으로 어제 오후에 송금이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계약금이 지급된 상황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상대방이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상우 부사장의 배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회장의 머릿속에 소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12살 아이가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최동훈 회장은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우 부사장의 배신을 확인한 이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만 갔어요. 이미 계약금 50억 원이 지급된 상황에서 내일 아침 서명식을 막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한편 집에 돌아간 소은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회장님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셨다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과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무엇보다 내일 아침이면 계약 서명이 이뤄진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뭔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소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회장님께 알려드리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특히 이미 계약금이 지급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도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소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계약 취소와 관련된 법률 정보를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어린 나이라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허위 정보가 있거나 사기성이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하네. 소은은 며칠 전 본 계약서를 다시 떠올려 봤어요. 분명히 이상한 점들이 많았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학교에 가는 길에 소은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정혜린 팀장님을 다시 만나서 직접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이었어요. 회장님 혼자서는 모든 걸 처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 정혜린 팀장님께 직접 가서 도움을 요청해 보자. 소은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동훈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큰 빌딩 앞에 서니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12살 아이가 이런 큰 회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린 팀장님을 만나러 온 박소은이라고 합니다. 경비실의 아저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소은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소은의 진지한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내부에 연락을 취해 주었습니다. 정혜린 팀장님께서 로비에서 만나자고 하시네요. 얼마 후 정혜린이 로비로 내려왔어요. 어제 회장님과의 면담 이후 그녀의 표정은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소은 양,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팀장님, 저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정혜린은 소은의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어른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에요. 소은 양은 이미 충분히 도움을 줬어요. 하지만 소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제가 어젯밤에 조사해 봤는데 계약을 무효화시킬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무효화시킬 방법이요? 정혜린이 관심을 보이자 소은은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계약서에 허위 정보가 있거나 사기성이 입증되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본 계약서에는 분명히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소은은 며칠 전 기억을 되살려서 계약서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대방 회사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계약 조건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만약 그 회사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정혜린은 소은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12살 아이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법적 근거를 제시하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소은 양, 정말 똑똑하네요. 하지만 그런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그 회사를 조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K만 제도 회사 등록 정보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소은의 제안에 정혜린은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막막하기만 했는데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좋아요. 그럼 함께 조사해 봅시다. 정혜린은 소은을 법무팀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의아해했지만 정혜린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모두 협조해 주었어요. 소은과 정혜린은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로벌 K만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정보를 조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팀장님, 이것 봐요. 이 회사가 등록된 주소에 실제로는 다른 회사가 수십 개나 등록되어 있어요. 정말이네요. 그리고 회사 설립일도 불과 한 달 전이에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글로벌 K만 인베스트먼트의 실제 소유주가 이상우 부사장과 연관된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였던 것입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 모든 게 부사장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정혜린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속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팀장님, 이제 이 증거들을 가지고 회장님께 가면 되겠네요.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밤 10시가 넘었고 내일 아침 9시면 계약 서명식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소은 양, 이 증거들을 정리해서 회장님께 보고 드려야 해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럼 밤새서라도 준비해야죠. 내일 아침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소은의 말에 정혜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중요한 순간에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밤새도록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법적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소은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혜린과 똑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때로는 어른들도 놓치는 세밀한 부분들을 발견해내기도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이 자료들을 가지고 회장님께 가서 계약 서명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은 양, 정말 고마워요. 소은 양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뻐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있었어요. 과연 이 증거들이 계약을 막기에 충분할까요? 그리고 이상우 부사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동훈그룹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예정된 계약 서명식을 앞두고 관련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이상우 부사장은 평소와 달리 일찍 출근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고, 글로벌 K만 인베스트먼트 측 대표라고 소개된 외국인들도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인 최동훈 회장은 아직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우 부사장은 시계를 보며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9시 정각에 서명이 완료되어야 했거든요. 회장님이 조금 늦으시나 봅니다. 곧 오실 거예요. 이상우가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며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최동훈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정혜린 팀장과 함께 소은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소은 양? 왜 여기에? 이상우 부사장은 깜짝 놀라며 소은을 바라봤어요. 12살 아이가 이런 중요한 계약 자리에 나타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최동훈 회장은 회의 테이블 앞에 서서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정되었던 계약 서명에 앞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회장의 진지한 목소리에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글로벌 K만 인베스트먼트 측 사람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이 계약에 대해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상우 부사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이 계약은 이미 법무팀에서 완벽하게 검토가 끝난 것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검토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회장은 정혜린에게 눈짓을 했고 정혜린은 밤새 준비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첫째, 계약 상대방인 글로벌 K만 인베스트먼트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회사 등록 주소에는 이미 수십 개의 다른 회사들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혜린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 조사 결과를 보여주자 상대방 대표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둘째, 이 회사의 실제 소유주는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인 아시아홀딩스이며 이 회사 역시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소은이 발견한 단서를 바탕으로
밤새 추적한 결과였어요. 복잡하게 얽혀 있는 페이퍼 컴퍼니들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풀어낸 것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페이퍼 컴퍼니들이 결국 우리 회사 내부의 특정 인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장의 시선이 이상우 부사장에게 향했습니다. 이상우의 얼굴은 이미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이상우 부사장, 혹시 변명할 말이 있습니까? 회의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우에게 집중되었어요. 글로벌 K만 인베스트먼트 측 대표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분명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회사를 위해. 오해라고요?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정혜린이 또 다른 자료를 꺼내들었어요. 이상우 부사장의 개인 계좌로 들어온 거액의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부사장님의 개인 계좌로 10억 원이 송금되었습니다.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가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상우 부사장은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단지 회사 자산을 헐값에 넘기고 거액을 빼돌리려고 했던 거죠.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상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소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회장님,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이 계약서를 보게 되었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빠가 예전에 비슷한 사기를 당했을 때와 똑같은 수법이었거든요. 소은의 말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12살 아이가 이 모든 음모를 처음 발견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거든요. 만약 이 계약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동훈그룹의 핵심 자산들이 모두 해외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결국 이상우 부사장님 같은 사람들 주머니로 들어갔겠죠. 소은의 차분하면서도 명확한 설명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만약 소은 양이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 회사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회장은 이상우 부사장을 향해 돌아서며 최종 선언을 했습니다. 이상우 부사장, 오늘부로 모든 계약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즉시 해임되며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될 것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들어왔어요. 회장이 미리 연락을 취해둔 것이었습니다. 이상우 씨,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상우 부사장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어요. 글로벌 K만 인베스트먼트 측 대표들도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지자 회장은 소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은 양,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회사가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소은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아는 걸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정혜린 팀장님이 밤새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정혜린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소은을 바라봤어요. 이 작은 영웅이 없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범죄에 연루될 뻔했었거든요. 모든 건 이 아이 덕분입니다. 시장에서 온 12살 소녀가 우리 회사를 살렸습니다. 회장의 말에 회의실에 남아있던 임직원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소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화창한 오후, 시장의 분위기는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소은이 동훈그룹을 구한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실리면서 시장 전체가 들썩이고 있었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소은네 반찬 가게를 찾아왔고 모두들 그 유명한 작은 영웅을 보고 싶어 했어요. 어머, 정말 이 아이가 그 큰 회사를 구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 소은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손님들에게 대답하셨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갑자기 유명해진 딸이 혹시 변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소은은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가게로 와서 계산대에 서고 손님들을 정성껏 응대했어요. 다만 예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요. 소은 양, 어떻게 그런 복잡한 계약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골 아주머니의 질문에 소은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빠가 예전에 당한 사기와 비슷해 보여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정말 대단해. 우리 소은이 덕분에 큰 회사가 살았잖아. 사람들의 칭찬에 소은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직 어린 나이라 이런 관심이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거든요. 그때 가게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최동훈 회장이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정말 회장님이 직접 오셨네. 우리 시장에 이런 큰 인물이 오시다니. 최동훈 회장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반찬 가게로 들어왔어요. 소은의 부모님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회장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은 양 부모님이시죠? 저는 동훈그룹 최동훈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정말 큰일을 저질렀나요? 아버지는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의 어린 딸이 그 큰 회사의 위기를 구했다는 사실이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큰일을 저지른 게 아니라 큰일을 해냈습니다. 소은 양이 아니었다면 우리 회사는 정말 큰 손실을 입었을 거예요. 회장은 소은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소은 양,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회장님도 그 일이 잘 해결되셨나요? 물론이죠. 소은 양 덕분에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었어요. 이상우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빼돌린 돈도 모두 회수했습니다. 회장의 말에 소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동안 혹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을까봐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온 것은 소은 양과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러 온 겁니다. 회장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고 비서가 몇 개의 서류를 가져왔어요. 첫째로 소은 양에게는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 졸업까지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드릴게요. 어머나,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소은 양이 우리 회사를 구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장은 두 번째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는 이 시장에서 새로운 점포 2칸을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넓은 곳에서 장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동안 좁은 가게에서 힘들게 장사해 왔는데 갑자기 이런 큰 행운이 찾아오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뭘 했다고 이런 큰 은혜를. 아닙니다. 진짜 고마운 건 저입니다. 소은 양의 용기와 정의감 덕분에 수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회장은 소은에게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소은 양, 앞으로도 지금처럼 바른 마음을 잃지 마세요. 언젠가 소은 양이 커서 사회에 나올 때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소은의 솔직한 대답에 회장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요.
아직 어리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면 돼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소은양은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것 말이에요. 회장이 떠난 후에도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어요. 모두들 소은을 보고 싶어 했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소은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걸 봤을 때 모른 척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시장의 다른 상인분들도 소은을 대견해하며 격려해 주었어요. 김 아저씨는 특히 뿌듯해 하셨죠. 내가 소은이한테 용기를 내라고 했는데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네. 김 아저씨가 도움을 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저녁이 되어 하루 장사를 마무리하면서 소은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 하루도 정말 바쁘고 신기한 일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소은아, 오늘 정말 수고했어.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내다니 아빠는 정말 자랑스러워. 아버지의 말에 소은은 환하게 웃었어요. 앞으로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소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시장 아이였던 자신이 이제는 작은 영웅이라고 불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은의 마음은 예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학교에 가고 가게 일을 도우고 숙제를 하는 평범한 하루가 이어질 것이었거든요.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소은은 자신의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용기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시장의 밤은 고요했지만 소은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영웅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고 새로운 내일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